한동훈 전 계엄 상황에서 본인이 안 꺼내는 말이 하나 있어요. 12월 8일 한덕훈, 한덕수와 한동훈의 공동정부론. 그거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헌법에 프로세스상 가면 만약에 탄핵이 되면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는 건 맞아요.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헌법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나와가지고 공동정부론? 질서 있는 퇴진? 이게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사실은. 항소 포기를 다루는데 그 전에 요즘에 항소 포기 검찰의 일부 이제 정치 검사들이 이제 난리를 치고 저는 이거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왜 항소 포기를 했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게 도대체 이자들이 이렇게 떠들 일인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얘는 왜 이러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훈입니다. 요즘에요. 한동훈이 하루에 막 몇 개씩 올려요. 3일 사이에 게시글을 40개 넘게 올렸어요. 뭐죠? 물 만났어요.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최근에 한동훈이 올린 글들이에요. 아이고. 여긴 또 페북 중독이네. 네. 우리가 만든 겁니까? 그러네. 액티브하게 만드셨네요. 인터넷 중독이죠. 야. 심하다 진짜. 예, 이거 다 올라가는 거 기다리다가 방송 끝나게. 빨리 만들었죠. 빨리 편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어리 TV 제작진이 그거를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걸 한번 좀 짚어봅시다. 야,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끝났네. 진짜 많이 올렸네. 왜 그러는지 이제 우리 패널들께 여쭤볼 텐데, 근데 요즘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동훈이 네. 요즘 저 게시판 글 올리는 것만큼 고소고발을 또 남발한다고 그러네요.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실제로 뭐 사과를 끌어내기도 했고, 뭐 사과를 뭐 자발적으로 했는지 한동훈 대표가 뭐 압박을 넣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뭔가 고소하겠다.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입을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무슨 수로 입을 막습니까? 무슨 뭐 지금이 여전히 윤석열 정권 하입니까? 왜 그러는 뭐 거야? 이틀막입니까?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고, 아니 지금도 페이스북을 한 2, 3일 사이에 저렇게 많은 포스팅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정치인으로서 메시지를 내매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빈번하게 본인이 무슨 말을 지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렇게 많은 양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저는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지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하는 거 전 좋습니다. 뭐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될 전 문제라고 보는데, 그 항소 포기에 이른 과정, 그 내용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는지, 그 전말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장동 수사는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문재인 정권 말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집중적으로 시작된 수사가 바로 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거기에 담당 검사가 강백신, 그 강백신 검사가 지금도 이 여론을 매우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러니까 그자들이 당시에 이 수사팀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전 이 부분까지도 밝혀진다면 지금 왜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포스팅을 쏟아내고 있는지 전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정수진 님이요. 한동훈 급했네. 불안한 거죠. 수사받아야 하니까. 저는 그 정수진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한동훈이 바로 대장동 수사 총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차 수사팀하고 2차 수사팀이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정성호 장관이 지난번에도 그 의견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1차 수사팀이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2차 수사팀이 들어왔을 때가 내용이 확 달라졌는데
2차 수사팀 교체한 게 한동훈 법무장관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주인 검사 이제 강백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 체제에서 예. 첫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건은 완전히 그냥 이걸 이재명 사건, 이재명 죽이기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대장동 사건이 이제 물기를 튼 사건이 한동훈 체제 때 들어간 것이고 동시에 그때부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제 대북송금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때가 2023년도예요. 그때도 한동훈 체제입니다. 그리고 뭐 위증교사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소하고 또 공직선거법 관련된 것도 한동훈 체제에서 수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결론은 후에 났습니다만은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지낸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 좋습니다. 토론하고 그 과거에 2차 수사팀이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게 밝혀지면 저는 이 비밀이 다 풀릴 거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도 그 1차 수사팀 정용환 검사인가요? 그분과도 지금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이 달라요. 지금에 와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거의 무슨 뭐 페북의 중독 수준으로 저렇게 글을 올리는 데에는 뭔가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동훈 이렇게 그 게시판 올린 거 쫙 올려드렸는데 보수 형님 TV님이 천천히 올려주세요. 가발 벗겨집니다. 그런데 장관 한동훈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지금 막 공격을 하는데 한동훈 공격하는 얘기를 듣고 그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의 최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무죄면 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죄가 아니니까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자기들도 유죄 중형 선고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결정을 막을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항소 포기는 쉽게 말하면 추징 포기입니다. 국가가 받아야 될 돈 수천억을 포기한 거예요. 그 수천억을 이재명의 공범인 대장동 일당이 갖느냐 아니면 국민에 갖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 포기로서 수천억을 안겨준 것이다. 이게 선을 딱 긋고요. 이쪽은 대장동 일당의 편입니다. 이쪽은 국민의 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 민주당 그리고 조국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서 우리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네들 빼고 다 이쪽입니다. 다 국민의 편입니다. 다 그러네요.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강력하고 당당하게 특검, 정성 법무부 장관 탄핵, 국정조사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혹시 지금 검찰 내부에서 반발한다고 깝죽대는 검사들이 한동훈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걸 너네들 이제 어차피 검찰 없어지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뭔가 시나리오는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어요.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지금 이거를 전쟁으로 몰고 간다. 이거는 프레임 대결로 가보면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거잖아요. 한동훈은. 자 그러면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좀 여쭤봅시다. 장미 변호사님. 네. 일단 팩트 그러니까 왜 한동훈이 저러는가를 떠나서 저 왜 저러는가는 이제 뻔히 알겠어요. 지금 그동안에 한동훈 장동혁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존재감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소리를 내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깽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이야기한 것의 팩트는 맞습니까? 네, 지금 정확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이게 1차 수사와 2차 수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1차 수사 때 대장동 일당들을 넘겼습니다. 그때 지금 뭐 수천억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때 검찰이 특정했던 배임 액수가 651억 원 플러스 불상액이라고 했어요. 그게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서 4,895억 원으로 증폭합니다. 대폭 뛰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있었죠. 정적 이재명의 등장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속도가 붙는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건 판결에 나온 건데 7천억을 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이미 일당들 공범들이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으니까 이게 제한되는 거예요. 이 혐의로 이 공범 수사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을 벌리려고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걸 끌고 옵니다. 이거 기밀을 알려줬다. 이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했다. 그러니 너네들 다 번 돈 총액이 7천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죄 내지 면소 판결했습니다. 면소라는 건 저희가 실무에서 형사 절차에서 받기 어려운 판결이에요. 왜? 이거 이렇게 수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네 검찰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마. 이거 증거로도 못 써.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 거기에 연동된 7천억 이거 다 탈락.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 수사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추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논의의 물꼬를 바꾸려고 한다. 국민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요 한동훈이 막 이렇게 떠들고 막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지 다 안다. 어? 우리는 다 알죠. 그리고 당 내에서도 홍준표 이제 뭐 당은 떠났지만 다 이건 너네들이 만든 일이야.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뭐 탈영병은 입 닥쳐 또 이렇게 대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정주 기자님이 홍준표 통화 한번 해보셨다면 언제 했어요? 네, 어제 했습니다. 오, 그럼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좀 건과 물어봤나요?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어제 오전인가 이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가 계속 윤석열 한동훈의 이런 정치 검사들이 결국은 검찰을 망친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조금 요새 이제 터프한 척하면서 반말 비슷하게 해요. 이재명 정권의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씨라고 하지도 않아요. 입을 다물라고? 네, 탈영병 홍준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길래 제가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하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원래 이게 홍준표 전 대표 스타일인데 그런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들하고 내가 뭘 싸우냐. 한동훈이. 걔는 뭐 정치도 뭐 검찰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그 한동훈이 말하는 탈영병. 자기는 탈영병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걸 탈영이라고 비유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썩은 집단에서 나온 거다. 예, 거기 있으면 더 이상 말로가 비참해질 것 같아서 나는 썩은 집단 나온 거고, 두 번째 한동훈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대요. 계속 자기가 계엄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무슨 말이냐면 계엄은 국회 그 제적과반 150명이면 해제가 됩니다. 한동훈이 들어가서 뭘 했냐 이거예요. 150명? 민주당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한동훈은 계속 본인도 중요한 건 본인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라서 자리도 없죠, 자기 자리. 의결권이 없어요. 이게 의결. 그리고 본인 말하는 좋습니다. 친한 게 18명. 18명 없어도 된다니까요. 없어도 계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홍준표 전 대표는 뭐냐면 탄핵을 시켰죠. 탄핵을. 범야권 하면 192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 표가 붙어가지고 200표를 넘겼으니까 탄핵을 시킨 건 맞아요. 근데 계엄 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계속 한동훈 전 대표가 피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 계엄 상황에서 본인이 안 꺼내는 말이 하나 있어요. 12월 8일 한덕훈 이른바 한덕수와 한동훈의 공동정부론. 그거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른 해명 엄청 하거든요. 공동정부론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해제를 시켰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프로세스상 가면 만약에 탄핵이 되면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한 건 맞아요.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 상황에서 헌법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나와가지고 공동정부론? 질서 있는 퇴진? 이게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획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특검에 가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공동정부론 도대체 어떻게 나온 얘기냐? 한덕수랑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서 네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냐? 질서 있는 퇴진? 그게 헌법에 어디 있습니까? 질서는 헌법이 법대로 해서 잡는 거지 한동훈이 잡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무슨 권한을 질서 있는 퇴진하게 한동훈에게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특검이 참고위원 나가서 말해요. 저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좀 소스라치게 좀 불쾌감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 이게 지금 대장동 시즌2를 돌려가지고 과거에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었을 때를 지금 생각하면서 총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왜? 윤석열의 이 검찰권 남용과 검찰의 민낯을 이미 국민들이 다 봐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통하지를 않는다. 물론 이제 레거시 언론에서 지금 한동훈의 워딩을 받아다가 이 지면을 뒤덮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전 여론에 미칠 영향은 극미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은 말입니다.
국민들한테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고요. 지금도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누가 정리하느냐? 결국 장동혁이 정리를 할 겁니다. 다운 게시판으로. 그리고 누가 정리하느냐? 지금 가장 불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장 비슷한 사람. 비슷하니까 서로 싫어합니다. 이준석. 네, 이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한동훈 정리하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께서 잠깐 이 혼란을 좀 벗기고 나면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요, 지금 저런 시각으로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을 보는 것은 본인이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한 칼럼을 봤는데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나와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관련 뭐 정치적 중립훼손 이런 걸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취소 소송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8일 만에 집행 정지를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다음에 석 달 만에 사퇴를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긴급으로 한 건데 나중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징계가 정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익이 없죠. 이미 그만둬 버렸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즉각 항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대선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자, 그럼 항소해서 재판은 가야 되는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심에서 승소했던 정부 변호사들을 다 해임해버려요. 그 다음에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들은 증인 신청도 안 하고 변론도 대충 하고 이러면서 승소 의지를 안 보여가지고 항소심에서 정부가 지고 바로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버려요.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번에 항소 포기 내가 옛날에 했던 수법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지금 고소하거나 이렇게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상고 포기할 땐 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 네. 이걸 엄청나게 강조. 10일 차이가 있어요. 10일 차이가 네, 있는데. 10일 차이로 나는 그게 없다. 네, 그리고 변호사 교체도 본인은 이제 몰랐다고 이 주장을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당에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하고 법률 쪽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훈은 그 중차대한 변호사 교체를 자기는 몰랐다. 내가 알지 못한 채로 교체했다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아니 근데 웃긴 게 자기는 다 몰랐다 그러고 왜 이번에는 정성호 장관은 다 알았다고 간주합니까? 좀 기준을 하나만 써야 그러네. 되는데 자기가 분리할 때는 다 몰랐다 그러고 지금 이재명 정부 공격하려고 할 때는 다 무슨 이재명 정부부터 대통령부터 싹 다 물고 늘어져가지고 알았을 거라고 간주를 하고 좀 그런 식의 이중 기준은 이제 좀 질릴 만도 됐는데 이제 국민들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단언컨대 한동훈의 민낯 모든 거를 국민들이 다 이미 봐버렸다. 이제 안 통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웃집 토마토님, 동훈아 비번 어떻게 푸는지 임성근이한테 물어봐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시간 아니에요? 한 새벽 2시 돼야. 새벽기도 나가야지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가서 김장한 목사한테 기도를 좀 받든지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로 머리에다가. 예. 정금녀님, 한동훈이 하면 생닭 흔든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지금도 페이스북을 저렇게 포스팅 뭐 할 수 있죠. 저런 식의 메시지를 다량으로 내는 사람은 최초고요. 거의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비호감에 지금 1위가 이준석 역대급인데 아마 그 비호감 경쟁을 지금 둘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당에서 그 그 생각이 얘기하더라고요. 들어요 정말. 이게 한동훈 비호감 대표 경쟁. 특징이 그 급할 때 이러는 건데 실제로 단계 게시판 사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 앞뒀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재하기로는 당무감사위가 착수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조사를 하고. 꽃놀이패 같은 거죠. 그게. 네, 요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서버 저도 당에 몇 번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서버 키 주라. 내가 5분만 해결해 주겠다. 네, 그거 확인하면 간단해요. 그렇구나. 네, 5분도 안 걸려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이름들이. 아니 그리고 본인 인증하는 거 들어가만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알 수 있지. 본인들한테 전화 한 통하면 당신이 썼어요 물어보면 끝날 아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씨 같은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뭐 지금도 뭐 다 나와라 다 덤벼라 뭐 3대1로 붙자 너무 이거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유치한 거는 제가 참아주겠는데
불리한 의혹은 피해가지 마세요. 말할 거면 다 얘기를 하고 안 할 거면 입을 다무세요. 그렇게 그쵸. 선택적으로 하는 게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해명할 거면 다 해야지 왜 선택적으로 그것도 선택만 한 것만 해명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보내고 지금의 검찰의 저 붕괴 그거 누가 시작한 겁니까? 윤석열, 한동훈 둘이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도 이재명 정부 원망하지 마세요. 윤석열, 한동훈을 원망하세요. 그거 누굴 원망합니까 지금?